자, 이제 식물하고 동물의 분류. 이제 마지막 단원.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식물의 분류부터 나왔네요. 자, 1번. 표는 생물 A부터 C의 특징, 기억과 니은의 유무를 그림은 A부터 C의 개통수를 나타냈는데 고사리, 우산익기, 그 다음에는 장미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그 다음에는 기억 니은은 관다발 있음하고 C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양치식물이고 고사리는 양치식물, 그 다음에는 우산익기 같은 경우에는 선태식물, 그 다음에 장미 같은 경우에는 속시식물, 이렇게 되겠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보면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관다발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양치식물 관다발 있고, 선태식물은 없고, 속시식물은 있고, 그 다음에는 C방을 갖고 있는 거는 속시식물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둘 다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관다발하고 C방을 둘 다 가지는 거는 B밖에는 없겠네요. 그죠? B만. 따라서 B가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얘가 장미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러면 관다발을 둘 다 가지는 거는 양치식물이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얘는 쇠뜨기, 그 다음 얘는 우산익기, 이렇게 가야 되겠죠. 따라서 이 중에서 관다발이 있음이 기억이죠. 기억이 관다발. 그 다음에 얘는 미씨. C방이 있음, C방. 미씨가 아니라. 자. C방이 있음. 이렇게 되니까 맨 처음에 분류가 된 거는 얘가 우산익기에 해당이 되겠죠. 얘가. 우산익기고, 그 다음에 양치식물이 분리되니까 쇠뜨기, 그 다음에 A가 바로 장미, 이렇게 분리가 되면 맞을 거예요. 따라서 A는 쇠뜨기가 아니라 고사리구나. 왜? 자, 쇠뜨기도 양치식물인데 고사리. 자, 그러면은 A는 고사리다. 맞네요. 소나무는 니은을 갖는다. 소나무는 C방을 가지지 않죠.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거시식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고사리와 우산익기의 유연관계는 고사리와 장미가 더 가깝죠. 그렇죠. 얘는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1번이 맞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표가는 생물의 4가지 특징을 나는 가의 특징 중 쇠뜨기와 생물 A부터 C가 가지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거래요. 석송, 쇠뜨기와 생물 A가 가지는 특징. 자, 쇠뜨기 같은 경우에도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얘도 양치식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석송도 양치식물이요. 그 다음에 장미 같은 경우에는 속시식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시식물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 지금 보면은 C방을 가지고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냐 하면은 속시식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장미밖에 없어요. 자, 다음에 관다발이 있는 거는 전부 다 가지고 있죠. 다음에 엽록소 A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전부 다 가지고 있죠. 종자를 만들어서 번식을 하는 거는 양치식물 같은 경우에는 포자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종자를 갖고 있진 않아요. 따라서 거시하고 속시하고 두 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미하고 그다음에는 소나무가 바로 종자를 가지고서 번식을 하겠죠. 그러면 쇠뜨기는 양치식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관다발 있고 엽록소 A 있고 두 가지네요. 자, 그럼 여기서 3가지를 가지는 애는 소나무가 3가지를 가지는 거고 4가지를 다 가지는 거는 바로 장미, B는 소나무, 같은 양치식물에 해당하는 석송,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A는 1이 아니라 2가 나오죠. 틀렸고 A는 속속 맞고, 나의 생물 중 특징 기억을 갖는 것은 종자를 만들어 번식하는 것은 결국에는 소나무하고 장미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하고 C가 맞죠.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림은 식물 A부터 C의 특징을 선으로 연결해서 나타낸 것인데 장미하고 쇠뚜기하고 은행나무래요. 자, 장미,
쇠뜨기, 은행나무인데, 자, 이 중에서 보면은 장미는 속시식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쇠뜨기는 양치식물에 해당이 되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시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종자가 있는 거는 장미. 쇠뜨기는 양치식이니까 포자죠. 따라서 거시에 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C방이 있음. C방은 얘만 있죠. 속시식물인 장미만 C방을 가지게 되고, 둘 다 없어요. 관다발은 양치식물부터 가지기 때문에, 관다발을 가지게 되는 거는 셋 다, 이렇게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셋 다 가지는 니은이 관다발을 가진다가 니은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역 같은 경우에는 A하고 C 두 가지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기역은 종자가 있다. 그 다음에 C방이 있다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B 하나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B가 C방이 있다. 얘가 디귿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럼 B는 세 개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B가 장미고, A 같은 경우는 기역하고 니은 두 가지 특징을, 기역하고 니은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니까 얘는 쇠뜨기. 맨 마지막에 C가 은행나무가 두 개. 쇠뜨기가 하나구나. 은행나무가 두 개고 쇠뜨기가 하나니까 A가 두 개고 C가 하나죠. 그러면 얘가 쇠뜨기고 A가 은행나무에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장미다. 틀렸고, C는 쇠뜨기는 양치식물에 속하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종자가 있습니다. 디귿은 C방에 있습니다. C방. 따라서 틀렸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니은 하나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벼, 석송, 소리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벼 같은 경우에는, 벼는 속시식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석송은 양치식물에 해당이 되고,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거시식물에 해당이 되고, 소리끼 같은 경우에는 선태류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벼는 미씨가 C방 안에 쌓여있는 속시식물 맞고요. 소나무하고 소리끼 선태류 같은 경우에는 관다발이 없습니다. 관다발은 양치식물부터 가지기 때문에 얘는 틀렸고, 석송하고 소나무는 석송은 거시식물이라 종자가 맞는데 얘는 양치식물이기 때문에 포자로 번식을 해서 종자식물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하나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소리끼와 고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소리끼는 그렇죠. 이제 선태류이기 때문에 뿌리, 줄기, 잎이 분화가 되지 않았죠. 얘는 헛뿌리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맞고, 고사리에는 관다발이 있기 때문에 채관이 존재합니다. 소리끼와 고사리는 모두 둘 다 과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엽록소 A, B를 모두 다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이 맞고, 자, 다음에 이제 동물의 분류 보도록 합시다. 표가는 동물 A부터 C의 특징 1부터 3의 유무를, 나는 1부터 3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회충, 거머리, 불가사리인데, 회충 같은 경우에는 선형동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거머리 같은 경우에는 환형동물이에요. 지렁이 같은 환형동물에 해당이 되고,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성게 같은 극피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셋 다 3배엽 형성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배엽을 형성을 한다는 셋 다 똑같은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원구가 입이 되는 거를 선구동물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극피동물만 후구동물에 해당이 돼요. 항문이 되는 후구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둘은 선구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얘는 배엽을 형성을 한다는 3이고 선구동물은 2개가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겠죠. 그럼 얘가 1이고 탈피동물에 속한다. 그러면은 탈피를 할 수가 있는 거는 결국에는 누구만 탈피를 할 수가 있냐면 선형동물이 탈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탈피동물에 속하는 거는 이 중에서 선형동물에 해당이 되는 회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2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이 B 같은 경우가 바로 회충. 자, 그 다음에는 C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가지는 거니까 이 중에서는 불가사리. 처음에 나왔던 A 같은 경우가 바로 거머리 이렇게 되겠죠. 거머리는 1번하고 3번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기 때문에 자, 그럼 기억은 동그라미여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다음에 A는 촉수담륜 동물에 속한다. 거머리. 환영동물 같은 경우에는 촉수담륜 동물에 속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말미잘은 배엽을 갖는다. 말미잘도 배엽을 갖고 있는 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배엽성은 아니에요. 무배엽성은 저기 해면동물 같은 게 배엽이 없는 무배엽성 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자, 표는 동물 A부터 D에서 3가지 특징의 유무를 형성을 했대요. 거머리, 진해, 창고기, 해파리를 자,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척삭을 형성을 하는 거는 창고기, 척삭동물에 해당이 되는 창고기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척삭이 없기 때문에 척삭을 형성하면 하나만 들어가는 거니까 A가 바로 창고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촉수담륜 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는 거머리, 방금 설명을 했던 거머리밖에 없어요. 촉수담륜 동물에 속하는 거는 창고기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 거머리만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C가 바로 거머리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골격을 가지는 건 바깥에 단단한 부분을 가지는 거니까 그러면 얘에서 진해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곤충류, 진해, 그러면 D에 해당이 되는 거가 바로 해파리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 없고 진해만 외골격을 가지는 곤충류의 형태로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A는 창고기다. 맞고 그 다음에 A는 O예요. 그 다음에 B하고 D는 모두 그렇죠. 둘 다 배엽을 형성을 해주는 거 맞습니다. B하고 D하고는 무배엽성 동물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 표가는 생물 A부터 C의 특징 1부터 3의 유무를 나타냈고요. 나는 1부터 3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거머리, 달팽이, 진해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거머리 같은 경우에는 환영 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달팽이는 연체 동물에 해당이 돼요. 달팽이는 연체 동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동물 중에서 곤충이죠. 절지동물이죠. 절지동물. 절지동물에 해당이 되는데 체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환영동물이랑 그 다음에 절지동물이 체절, 마디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탈피를 하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곤충류, 절지동물이 탈피를 하기 때문에 얘는 절지. 자, 원구가 입이 되는 선구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는 환영동물, 연체동물, 절지동물 전부 다 전부 선구동물에 해당이 돼요. 셋 다. 그러니까 선구동물, 후구동물 여러분들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전부 다 선구동물이니까 이 3가지가 전부 다 5가 나올 수 있는 애는 이거밖에 없어. 똥똥똥. 그래서 얘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는 2가지의 동그라미를 가질 수 있는 게 1번하고 3번인데 그럼 얘는 다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겠지. 동글, 동글, 동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중에서 환영동물이 가지는 거는 2가지 특징이고 그 다음에는 절지동물이 가지는 게 3가지 특징이 다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3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럼 A 같은 경우가 바로 진해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A가 진해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진해하고 B가 두 가지를 가지니까 환영동물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B가 환영동물이니까 거머리고, 자, 그 다음에 C가 연체동물이니까 달팽이.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환영동물 체절이 있다가 두 번째 특징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얘가 두 번째 특징. 그 다음에 탈피를 한다가 진해만 가지는 특징이니까 1번. 네, 이렇게 맞아야지 맞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동그라미를 가진다. 맞고, 3은 탈피를 한다이다. 3은 체절이 있다. 탈피를 하는 거는 맞죠. 탈피를 한다. 1이 아니라 3. 저기가 두 개구나. 잘못 썼다. 그러니까 여기서 체절이 있는 거는 얘가 1. 탈피를 하는 게 진해만 가지는 특징이니까 3. 원구가 입이 되는 거는 3개가 다 가지는 특징이니까 2. 이렇게 돼야지 맞겠죠. 그쵸? 따라서 3은 탈피를 한다다 맞고요. C. 달팽이 연체동물 같은 경우에는 촉수담륜자 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유생식의 촉수담륜을 가지는 애들을 총칭을 하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5번이 다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표는 생물의 4가지 특징과 생물 A부터 D 중 각 특징을 가지는 생물을 나타냈대요. 자, 갯지렁이, 창고기, 해삼, 해파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갯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지렁이니까 환영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창고기 같은 경우에는 척삭동물에 해당이 되고요. 해삼 같은 경우에는 극피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자포동물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촉수담륜자 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는 환영동물 또는 연체동물인데, 여기서 연체동물이 없으니까 촉수담륜자에 속하는 거는 연체동물에 연체나 환영동물에 해당이 되니까 갯지렁이죠. 자, 그 다음에는 원구가 항문이 되는 후구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후구동물인 거는 여기서 창고기하고 극피동물인 해삼에 해당이 될 거고, 척삭을 만드는 거는 창고기 밖에는 없는 거고요. 맨 마지막 남아있는 게 결국에는 해파리잖아요. 자포동물에 해당이 되는. 자, B는 창고기가 아니라 C가 창고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D.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좌우 대칭이 아니라 온몸 방향으로 다 대칭, 불가사리 같이 방사 대칭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A하고 C는 갯지렁이하고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3배엽성 동물이기 때문에 다 중배엽을 형성을 한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9번 했고 10번 봅시다. 자, 다음 동물 A부터 C에 대한 자료이다. A부터 C는 거미, 달팽이, 지렁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거미 같은 경우에는 절지동물에 해당이 되고요.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연체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환영동물에 해당이 되는데, 자, A와 B는 모두 촉수담륜에 해당이 되는 게, 촉수담륜자 동물인 거는 연체동물이랑 환영동물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달팽이하고 지렁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체절을 가지는 거는 절지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미하고 환영동물이 체절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중에서 C가 거미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달팽이 같은 경우가 A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렁이 같은 경우가 공통사항이 2개가 있으니까 바로 B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A는 원구가 항문이 되는 건 후구동물에 해당이 되는데, 연체동물은 선구동물이에요. 극피동물이나 척삭동물이 후구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B는 환영동물에 해당이 된다. 지렁이 맞고요. C는 절지동물은 탈피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표는 생물 3가지의 특징을 나타냈대요. A부터 C는 해삼, 거머리, 창고기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이 중에서 척삭동물인 거는 A가 창고기입니다. 창고기.
다음에 원구가 항문이 되는 후구동물 같은 경우에는 극피동물하고 척삭동물이기 때문에 B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서 해삼, 극피동물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가 여기서 거머리예요. 거머리 같은 경우에는 환영동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환영동물에 해당이 되니까 봅시다. A는 해삼이다. 창고기예요. B는 발생 과정에서 포배가 형성이 된다. B, 당연히 그죠. 포배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환영동물에 속한다는, 그죠. 거머리만 환영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배엽을 형성을 하니까 포배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동물 A부터 C에 대한 자료이다. 플라나리아, 해삼, 회충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플라나리아 같은 경우에는 편형동물이에요. 편형, 납작한 편형동물이 플라나리아에 해당이 되고, 자르면 2마리 되는 거 그냥. 그 다음에 해삼 같은 경우에는 극피동물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회충 같은 경우에는 선형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A와 B는 기역에 속하고 C는 니은에 속한다. 편형동물하고 회충 같은 경우에는 선구동물이고, 그 다음에 해삼 같은 극피동물 같은 경우에는 후구동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A하고 B가 플라나리하고 선형동물이고, C가 니은에 속하니까 C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후구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선구고, 얘도 선구인데, 자, 탈피동물에 속하는 거는 선형동물에 속하는 회충이 탈피를 하게 되니까 얘가 A고 얘가 B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은 원구가 항문이 되는 동물이다. 원구가 입이 되는 거죠. 선구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B는 편형동물에 속한다. 플라나리아는 편형동물 맞고요. C는 극피동물은 척삭을 가지진 않아요. 척삭동물은 아닙니다. 따로 있죠. 척삭동물문이라고 해서 따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그림은 동물 A부터 D의 개통수를 나타냈는데 기억하고 니네는 각각 체절이 있음하고 탈피를 함 중에 하나래요. 각각 진해, 회충, 달팽이, 말미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절지동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회충 같은 경우에는 선형동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연체동물에 해당이 되고요. 말미잘은 자포동물이죠.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중배엽이 있음. 이 셋은 3배엽성 동물이고 A만 2배엽성인데, 이 중에서 2배엽성인 거는 바로 말미잘에 해당이 되는 자포동물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체절이 있음하고 탈피를 하는데, 탈피를 하는 거는 이 둘이 탈피를 하죠. 절지동물하고 선형동물은 탈피가 가능하고, 연체동물은 탈피를 안 하기 때문에 달팽이가 B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진해하고 절지동물 중에서 뭐가 있어? 체절이 있는 거는 회충은 체절이 없어요. 진해만 절지동물이 체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D에 해당이 되고, 이 녀석이 C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자포동물은 좌우대칭이 아니라 방사대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촉수담륜 동물에 해당이 되는 건, 연체동물은 촉수담륜이 맞는데 선형동물이 아니라 촉수담륜 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는 연체동물이랑 환영동물이, 거머리나 지렁이 같은 애들이 촉수담륜 동물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은 체절을 가지고 있다. 맞죠. 니은은 체절이 있음이 맞으니까 기억하고 디귿 5번이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자, 다음은 동물 A부터 C에 대한 자료래요. 자, A부터 C는 개지렁이, 창고기, 회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개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 분류부터 합시다. 개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환영동물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창고기 같은 경우에는 척삭동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충 같은 경우에는
선형 동물에 해당이 돼요. 자, 중배엽, 셋 다 3배엽성 동물에 해당이 되겠죠. 자, A와 B는 원구가 입이 되는 선구 동물이니까 개지렁이하고 해충이 바로 선구 동물이니까 창고기가 C죠. 촉수 담는 동물에 해당이 되는 건 대표적으로 환영 동물에 해당이 되니까 개지렁이, 그다음에는 얘가 A,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A는 회충 선형 동물은 탈피를 합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B, 환영 동물은 절지 동물처럼 체절을 가지는 거 맞고요. C는 척삭 동물에 속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기기시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보자. 표 가는 동물 4가지의 특징을 나는 가의 특징 중에서 생물 A부터 D가 가지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인데, 거미, 성게, 달팽이, 지렁이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A가 B보다 더 적대요. 자, 이 중에서 자, 거미 같은 경우에는 절지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성게 같은 경우에는 후구동물이긴 하죠. 극회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연체 동물에 해당이 되고요.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환영 동물에 해당이 돼요. 이 중에서 척삭을 가진 애는 아무도 없어요. 척삭 동물 자체는 척삭 동물 문에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척삭이 있는 애는 없고, 체절이 있는 애는 얘가 체절을 가지죠. 그죠? 자, 거미가 체절. 그 다음에 성게도 체절 없고, 달팽이도 없고, 지렁이는 체절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탈피를 하는 거는 선형동물하고 절지동물이 탈피를 하는 거니까 얘만 탈피를 하게 되겠네요. 탈피. 그 다음에 원구가 입이 되는 선구동물인 거는 이 성게만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후구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도 선구, 얘도 선구, 얘도 선구,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3개를 가지는 게 거미가 D, 그 다음에는 지렁이가 2개 가지니까 C, 선구동물이가 얘가 하나고 빵이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얘가 B고, 성게가 A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틀렸고요. B는 환영동물에 속한다. 달팽이는 연체동물이에요. C,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환영동물은 방사대칭이 아니라 좌우대칭형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귿이 맞죠. 자, 그 다음에 16번. 표 가는 생물 A부터 C의 특징, 기역부터 디귿의 유무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기역부터 디귿은 순서 없이 나타냈고, A부터 C는 각각 거머리, 창고기, 해파리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 무배엽인 애는 없어요. 해파리는 자포동물이라 2배엽인 거는 맞지만, 배엽을 형성을 하는 거는 다 가지는 특징이기 때문에 일단은 니은은 해당 사항이 되고, 원구가 항문이 되는 이거를 후구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후구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는 척삭동물인 창고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가지는 특징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기억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좌우대칭인 거는 거머리하고 창고기하고 가지는 특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게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3개 다 가지는 거, 원구가 항문이 되는 후구동물이면서, 그 다음에는 3배엽 동물이고, 좌우대칭성을 가지는 A 같은 경우가 창고기, 그 다음에 C, 이 하나만 가지는 C가 해파리고, 그 다음에 얘가 거머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거머리에 해당이 될 거예요. 좌우대칭인 게 2개니까. 그럼 기역은 원구가 항문이 된다는, 기역은 원구가 항문이 된다는 맞죠? 네. B에는 체절이 있다. 거머리는 환영동물이기 때문에 체절을 가지는 게 맞아요. 해파리는 자포동물에 해당이 되겠죠. 맞죠? 자포동물인 게 해파리나 말미잘 이런 애들이 자포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표 가는 동물 A부터 C에서 특징, 기역에서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역부터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게 같은 경우에는 극회동물이고, 회충 같은 경우에는 선형동물이고,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환영동물에 해당이 되는데, 셋 다 3배엽 동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엽을 형성을 한다는
전부 다 가지는 특징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셋 다 동그라미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바로 니은이고, 원구가 입이 되는 거는 선구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극피동물을 제외하고는 회충하고 지렁이는 바로 선구동물이죠. 그렇죠? 회충하고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선구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기역에 해당이 되겠고, 동그라미 얘는 다 되겠죠. 촉수 담는 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는 환영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디귿이고, 얘는 지렁이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셋 다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이 C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지렁이에 해당이 될 거고, A는 선형동물에 해당하는 회충에 해당이 될 거고, C가 극피동물인 성게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회충은 탈피를 합니다. 절지동물하고 선형동물은 탈피를 하니까 기억 맞고요. 척삭동물 아니죠. 극피동물은. 기억은 촉수 담는 동물은 지렁이가 촉수 담는 동물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촉수 담는 동물이 아니라 원구가 입이 되는 선구동물이다가 해당 사항이 될 테니까 답은 1번만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 그림은 개구리와 생물 A부터 D를 분류한 개통수를 나타낸 것인데, 거미, 창고기, 불가사리, 플라나리아 중에 하나다. 자, 거미 같은 경우에는 절지동물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창고기는 척삭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불가사리는 극피동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나리아는 현형 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역부터 디귿은 각각 원구가 입이 된 선구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척삭을 형성을 한 외골격을 가진 중에 하나다. 자, 척삭을 형성을 하는 거는 척삭동물하고 창고기하고 해당 사항이 되니까 이게 창고기가 D고, 여기서 척삭을 형성을 하면 바로 여기서 디귿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후구동물인 거는 극피동물까지니까 불가사리가 C에 해당이 될 거고, 니은이 원구가 입이 된 선구동물에 해당이 되니까 니은에 해당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외골격을 가짐은 결국에는 지금 남아있는 게 거미하고 플라나리아인데 거미만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A하고 얘가 B에 해당이 될 거고, 얘가 기역.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B는 삼배엽 동물이다. B가 플라나리아니까 삼배엽 동물이 맞고요. 니은은 원구가 입이 됨이고 맞고요. 그 다음에 A는 탈피동물이다. 절지동물은 탈피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단답형 19번 봅시다. 다음은 식물 A부터 C에 대한 자료인데, 은행나무, 보리, 석송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시식물에 해당이 되고요. 보리는 속시식물에 해당이 되고, 석송 같은 경우에는 양치식물에 해당이 되는데, 종자를 형성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석송이에요. 따라서 C가 석송이고, A는 거시식물에 속하니까 A가 은행나무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속시식물에 속하니까 보리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C, 석송이 종자 대신에 번식하는 방법은 바로 뭐로 번식을 합니까? 포자로 번식을 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번식하는 다른 식물의 예시를 한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포자로 번식을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양치식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뭐 고사리나 쇠뜨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고사리, 쇠뜨기. 물론 저기 균류인 버섯 같은 경우에도 포자로 번식을 하긴 합니다만은 걔는 식물에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식물류로 쓴다라고 하면은 양치식물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표는 동물 A부터 C에서 세 가지 특징을 의무를 나타냈대요. 자, 지렁이, 가오리, 해파리래요. 자,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환영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오리는 뼈가 있죠. 연체, 그 뭐라 그러냐? 연체가 아니라 뭐라 그러냐? 그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연골 어류긴 하지만, 가오리 같은 경우에는
척삭 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자포 동물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척삭을 형성하는 거는 이 중에서 가오리밖에 없어요. 자, 그럼 A가 가오리고, 척수 담륜 동물에 해당이 되는 건 이 중에서 환영동물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환영동물. 그 다음에 방사대칭인 거는 해파리가 방사대칭의 자포동물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해파리, 얘가 지렁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척수담륜동물 아니고 지렁이 맞고, 그다음에 방사대칭 아니고 맞고. 그러면 B하고 C는 지렁이하고 가오리 중에서 B가 지렁이고 C가 가오리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A의 배엽수는 척삭동물에 해당이 되니까 3배엽 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원구가 항문이 되는 후구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